저는 오늘 중국이 말하는 내년 초반 북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제목으로 임박한 북폭의 강력한 증거들, 이 제목으로 동영상을 게시한 후에 불과 24시간 안에 이 제목으로 말해야 될 기사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중국이 말하는 내년 2018년 초반 3월 이전에 북폭을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떴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에서는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7명의 현재 미국을 움직이는 대통령, 국무장관, 안보보좌관, 상원의원, 전 CIA 국장, 전 UN 대사, 또 영국의 아주 유명한 전략연구소 디렉터, 이런 분들이 한결같이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고, 또 CIA가 내년 3월 초까지 북한이 핵 미사일을 완전히 준비할 것을, 그들의 준비가 갖춰질 것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의 정계에서 아주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어떤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이 이러하리라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분들의 그 말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그들의 이 말을 함께 우리가 분석하고, 또 저들이 얼마나 긴박하게 지금 또 엄중하게 이 시점을 고민 가운데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태평양 건너 미국이 아니라 오늘은 서해 건너 중국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12월 17일자 여기 조선닷컴에 난 기사인데요. 군사 전문가 한반도 당장 오늘 밤 전쟁 시작할 수도, 이런 제목이 실렸습니다. 지금 아마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런 기사 관심도 없을 겁니다. 저거 또 떴구만, 이렇게 비아냥 걸릴 것입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그런 생각들입니다. 지금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지금 전쟁에 대한 우려와 염려로 특별히 전문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 인용하면은 중국의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한반도 전쟁 발생 가능성을 크게 보면서 중국의 동아시아 통제력 약화를 우려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17일 전했다.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이제 전쟁을 시작하고 주도할 것이니까. 그리고 미국이 승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중국이 동아시아에서의 통제력이 약화가 되는 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승전국이 통제력을 강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벌써 이 국제적인 안목으로 적어도 동아시아의 이런 세력 판도를 읽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남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을 피해만 지금 급급해 있어서 조금이라도 피해보지 않고 이 때를 넘기려고 급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타조 남한입니다. 타조 문재인, 타조 강경화, 타조 청와대, 타조 국민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CNN 국제무대에서 우리 얼마 전에 강경화 장관이 타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모를 당했는데요. 그게 바로 한국의 지금 이 정치인들, 그들의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건 정말 제가 점잖은 표현입니다. 진짜 저들이 올라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올라가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전거도 운전을 제대로 못할 사람들이 우주선을 운전하는 그런 격이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 잘못된 우리를 미혹하는 그 길에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환구15가 주최한 연례 세미나에 중국 내 한반도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모여서 한반도 정세, 미중 관계, 전망 등에 관해 토론했다. 스인흥 인민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 이게 바로 중국의 시각입니다. 중국은 북한이라는 시한폭탄의 뇌관을 언젠가는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단지 전쟁을 지연시킬 수 있을 뿐이다. 막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연시킬 수 있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고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위협의 악순환에 갇혀 있다. 결국은 이게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가 폭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중국 사람들을 찾아가서 바짓가랑이를 잡고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가서 그렇게 기자들은 얻어 터지고 또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 식당 가서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그냥 자기 돈 내고 그냥 국빈 방문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고 참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중국은 전면전을 지연시키는 역할만 할 수 있을 뿐 국면을 뒤집고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 전쟁을 이제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은 이제는 늦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난징 군구 부사령관 출신인 왕훈광 중국 인민군 예비역 중장의 말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연례 군사훈련을 시작하는 내년 3월 전에 전쟁이 날 수도 있고 당장 오늘 밤에도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역시 군인답습니다. 경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내년 3월은 왜냐하면 미국의 CIA가 12월 초에서 내년 3월 초까지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그런 핵미사일을 미국으로 본토로 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다. 그 안에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3월 전에 전쟁이 날 수도 있다. 평창 올림픽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전쟁의 문제입니다. 그는 최근 북중 접경 지역인 지린성의 기관지 지린일보의 핵무기 피폭시 대피 요령을 소개 기사를 언급하며 이렇게 만화 같은 거로 얼마 전에 나와서 또 아주 우리가 분분했었죠. 다가올 전쟁을 준비하라고 북한에 보낸 신호라고 주장했다. 지린일보에 실린 그 만화 같은 거 또 거기 핵전쟁 등등 북한에 보낸 신호다. 그러면서 중국 동북 지역에 방어적 전쟁 동원령을 내릴 것을 제안했다.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중국이 될 것이다. 중국도 긴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핵전쟁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현 상황의 연착륙은 불가능하다. 여기 있어요. 항상 한반도 전쟁이 나게 되면 중국까지 불길이 번지곤 했습니다. 6.25 전쟁이 최근에 대표적으로 그렇고요. 네. 지금 현 상황의 연착륙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쟁 가능성이 어떻든 간에 중국은 심리적인, 실질적으로 핵분쟁, 방사성 낙진, 핵폭발 등에 대비해야 한다. 아주 핵전쟁 가능성 그리고 핵전쟁을 위한 대비까지 지금 폭넓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현실을 도피하는 타조처럼, 여긴 또 나오네요. 타조처럼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려고만 하느냐. 결국은 한국 다음으로 피해를 많이 입게 될 중국이니까 전쟁을 피하고 싶고, 네, 그래서 타조처럼 얼굴만 파먹고 한국처럼, 네, 왜 그러고 있냐 이렇게 스스로 자책하고 꾸짖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필요한 것은 한반도 정세 문제에서 약화된 영향력 때문에 동아시아 안보 현안에서도 중국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는 긴박감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전쟁을 벌이고 전쟁을 이제 승리해서 대성으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역할이 축소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선딩리 포단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라면 6차례 핵실험을 한 뒤에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 했는데 그리고 끝날 수 있겠느냐. 7차하고 완성하지 않겠느냐. 북한은 1953, 4년부터 이 원자폭탄 이 개발을 지금까지 90년대 중반에는 200~300만 명의 아사자가 생기는 가운데도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체제 안전과 또 하나는 주체의 사상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통일이라고 하는 그것이 확실하게 아주 그 속에 이 DNA처럼 박혀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 비용 때문에 뭐 설왕설래하고 뭐 하는 게 좋니 안 하는 게 좋니 이렇게 우리가 놀이하는 동안에 거기에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무력 통일, 적화 통일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바로 코앞에 그들의 이 목표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7차 핵실험을 안 하겠습니까? 반드시 하죠. 지금도 위기가 점점 커지고 무르익고 있습니다. 절정을 향해 지금 사실 카운트다운이 되었습니다. CIA에서 지금 90일이라고 했으니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문재인 정부와 눈이 멀어서 저들이 또한 한국인 그 백성들을 그렇게 낭떠러지로 지금 몰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밍족 같은 이 현상을 빨리 중지하지 않으면 한국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인명이 살상되고 재산이 많이 파괴되고 저는 이제 곧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전쟁이 일어나면 대비해야 되겠는가 또 이 북폭이 어떤 단계로 진행될 것인가 이런 실제적인 말씀들을 제가 곧 이번 주 안에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IQ를 모욕해서도 또 다른 사람들의 IQ를 모욕해서도 안 된다. 7차 핵실험 안 한다고? 그건 우리 IQ, 다른 사람의 IQ를 모욕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국 전략문화촉진회 부회장 리 러위안 인민군 예비역 소장은 이 사람은 또 엉뚱한 얘기를 하죠. 국제사회가 안보에 대한 북한의 합리적 관심을 존중하고 북한의 핵 포기 대가를 줘야 한다. 아니 적화 통일하는 게 합리적 관심이라고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 나사를 좀 줘야 될 사람입니다. 북한의 핵 포기 대가를 줘야 한다. 북한의 원전을 제공하고 이거 안 해봤습니까? 1994년에 캐도 하지 않았습니까? 받을 거 다 받고 속이고 띄어먹고 그 북한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또 하자고요? 누구 마음대로. 1대1로 육상, 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북한을 포함시키자. 아, 그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느냐. 참 눈먼 이야기입니다. 같은 중국 사람도 듣기가 참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 교수는 낭만적인 제안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중국도 미국도 믿지 않아요. 참 같은 중국 사람이 같은 공산주의자가 봐도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겁니다. 한국에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고 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조 뭐 남북협력기금 뭐 준비해가지고 주겠다고 지금 그 주지 못해서 아주 지금 몸살이 나 있고 정말 망하면 혼자 망하지 왜 함께 죽자고 합니까?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되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붙들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여러분 이제 이 시리즈의 네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 말씀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가오는 북폭을 대비하라.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때 북폭을 결정한다. 세 번째는 임박한 북폭의 강력한 증거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꼭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이메일을 보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미국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혈맹 미국과 운명을 같이 할 것입니다. 미국이 북폭을 한다면 우리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같이 싸우겠습니다. 단호하게 북폭을 해 주십시오. 북폭할 때는 특별히 이 김일성 신을 모시고 있는 그 금수산 뭐 궁전인가 거기에 밑바닥에 수많은 핵무기가 있을지 모르니까 거기는 아주 집중적으로 가로를 내 주십시오. 아주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이메일을 좀 하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자꾸만 제게 이 이메일 주소, 백악관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계속 답변을 하는데 잘 들으셔서 여기를 여러분이 시청하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책임을 좀 함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